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내일 진행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냉랭해졌던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관련 내용 박완석 전 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젠슨왕과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과 직접 만났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한국인 기업인 4명도 함께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선물 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떤 얘기를 좀 했을까요? 어쨌든 AI 관련된 대한민국 기업들과 또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젠슨 왕이 이제 에이펙 특별 연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련해서 브리핑도 별도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려지기로는 어쨌든 AI 기술 혹은 산업과 관련 가장 핵심적인 GPU 잔고가 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 한국에 특별 공급을 한 26만 개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AI 산업에 역점을 두고 국가적인 어쨌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이제 도약의 계기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AI 생태계의 가장 주요한 파트너로 엔비디아가 참여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고 또 엔비디아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또 이 현대자동차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한국 대기업들을 일종의 이제 이 동맹 관계, 동반자 관계로 보고서 이제 사업 협력을 맺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을지 궁금합니다만. 예, 결과적으로는 AI 얘기겠는데요.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가셨을 때 그 GPU 5만 장을 확보해서 이제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26만 장을 만약에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GPU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AI 산업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그 칩의 공급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과 AI 생태계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AI 관련한 그 칩에 HBM 등을 공급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GPU를 또 어디에 쓰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이런 기업들의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AI 전체 생태계를 AI 동맹으로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또 다른 AI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한편 어제 서울을 뜨겁게 달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가진 건데 이 자리에서 젠슨 왕 CEO는 이제 과거 고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편지도 공개를 하기도 했고 과연 계산은 이 자리에서 누가 할까 좀 궁금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이색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런 글로벌 대기업의 CEO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보통 호텔이라든지 언론에는 공개돼도 그러니까 일반에 저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는 않는데 어제는 거기 언론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서로 이제 소맥을 나누면서 굉장히 유쾌한 미팅을 가졌는데 네. 그 AI라는 게 일종의 이제 신산업이고 이제 첨단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쨌든 경영자들의 모습하고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협력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은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계산은 이재용 회장이 했는데 정작 골든벨은 젠슨 왕 회장이 울렸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서로 재산을 비교하는 게 의미 있지는 않은데 젠슨 왕 회장이 제일 부자죠. 그렇죠. 개인 재산만 240조 되고 시가총액이 지금 7천조가 넘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또 SK라든지 우리 기업들하고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회동이었고 그 젠순왕 그 대표도 자기 생애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어제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좀 이 포지티브한 그런 비즈니스 관계를 한국 기업들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옷차림도 좀 주목을 받은 게 보통 정장 차림으로 이제 이런 CEO들이 만나는데 옷차림도 되게 캐주얼하고 분위기도 상당히 유쾌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히 저 젠슨왕 저분은 그 트레이드마크 의상이 있잖아요. 예. 가죽 재킷을 입는데 역시 어제도 그 복장으로 나오셨고 이재용, 정의선 두 분도 이제 가벼운 복장으로 나와서 시민들과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소통 방식을 채택했다는 거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AI 멀리 느낄 수 있는 분들은 멀리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실생활에 이것을 써야 결국 AI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홍보 아닌 홍보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이 되고 이 산업 생태계가 더 발전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좀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1차는 이재용 회장이, 2차는 또 정의선 회장이 냈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위기가 좀 좋았는데 문제는 이 분위기가 과연 우리나라의 이제 새로운 AI 생태계와 어떤 연관이 될 것이냐. 즉 뭐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 깜짝 발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순위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데 어떤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로 이미 알려지고 있는 거는 뭐 그 지금 엔비디아가 생산하고 있는 블랙웰이라는 가장 이제 첨단 사양의 GPU를 26만 장 이상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금액만으로도 지금 20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전 세계가 사실은 이 GPU 확보 경쟁에, 국가적 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한 희소식이 아닐 수 없고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이제 소버른 AI 개발에 있어서도 이렇게 되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다가 이게 이제 전 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런 어떤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큰 도약의 계기를 이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또 젠슨왕 CEO 같은 경우에는 비단 AI 분야의 기술 협력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이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 엔비디아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안해서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대통령과 만나기도 하고 오늘 지금 4명의 기업인에는 어제 함께 했던 뭐 이재용 정의선 회장 외에도 또 이해진 네이버 기업 회장도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AI가 이제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또 힘을 보태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조금만 기억을 뒤로 돌려보면 30년 전, 25년 전쯤에 인터넷 열풍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을 얼만큼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상을 해도 지금 정도까지 생활이 바뀔 거라는 거 예상한 분들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에 영향 끼치는 정도는 어마어마했고요.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I가 태동에서 이제 상용화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산업 지배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봤을 때 젠슨왕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기업을 적어도 인정을 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야만 AI 생태계가 더 커진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 한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좋은 뉴스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엔비디아와의 이러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과 관련해서 좀 요즘에 또 온라인에서 뜨겁게 또 달구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관을 쓰고 좀 이렇게 멜라니아 여사와 손잡고 춤추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지금 밈이 네. 된 것 같은데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그 선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런 것들이 표정이나 이런 데서 역력히 드러났고 또 보통은 이런 선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외교 행랑에 나중에 포장을 잘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아니고 전용기에 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미국 관계자들이 5분마다 그 행배를 체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미국 내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노 킹스 무브먼트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왕을 선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 이제 왕관을 선물하는 바람에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분위기하고는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두고서 여러 가지 풍자, 뭐 조롱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의 일환으로 실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썼겠습니까? 근데 그걸 쓰고서 뭐 춤을 추는 네. 그런 영상 이런 게 도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엔비디아 얘기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젠슨 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오자마자 서울에서 행사를 하고 또 바로 또 경주에 내려가고 이렇게 오고 가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즉 엔비디아의 그 칩 자체가 뭐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한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는 좀 얘기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발표를 조금씩 하고 있고 또 기업들과의 저런 만남을 통해서 뭔가 우리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잖아요. 뭐 26만 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기업의 잠재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겠다 이것만 확실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칩을 확보하는 거에서 우리가 5만 장 가져와야 된다. 이걸 확보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불과 몇 개월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젠슨 왕과의 뭐 기업 차원이든 정부 차원이든 협력 관계를 많이 잘 다졌다고 보고요. 이걸 또 이제 에이펙을 여는 이 과정에서 거의 선언적 의미로 발표했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AI 전체 생태계에서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더욱더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과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차세대 먹거리로 AI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과연 후발주자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꽤 많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좀 성과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상당한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GPU 칩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던 물량이 한 1만 5천 장 정도 됐는데 이 정부에서 5만 장 정도 확보하겠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최첨단 사양의 이 GPU를 26만 장 확보한다는 거는 어쨌든 AI 산업 경쟁력이 순식간에 큰 도약의 계기를 맞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젠슨 왕 CEO가 무슨 그냥 일종의 호감도나 선의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이나 혹은 에이펙 참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의 협력이 네.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AI 생태계나 어쨌든 비즈니스 구상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을 좀 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그 코엑스에서 그 메시지를 얘기하던 중에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 전 회장과의 인연을 얘기했어요. 네. 96년도에 본인이 편지 한 통을 받고 한국에 오는 계기가 됐는데 네.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차세대 그 초고속 인터넷의 가장 선두 국가가 될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게임 산업이 일종의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본인한테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96년도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이제 막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던 시점이었는데 그 시대에 이른바 게임 산업이 이 산업의 판도를 바꿀 거다. 이런 어떤 통찰이나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건희 회장의 역시 남다른 안목이 있지 않았나 싶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산업적 기술적 변곡점을 좀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인터넷 강국으로서 그 대한민국이 이 세계적인 위상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미 이제 이 기술과 산업은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상당한 이제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이 젠슨 왕 혹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이 이제 지금 현장의 모습인데 이게 엔비디아 젠슨 왕 최고 경영자가 이제 CEO 서밋 특별 강연에 나서기 위해서 지금 연단에 올라온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경주 예술의 전당의 모습인데 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이 엔비디아의 이 젠슨 왕 CEO 자체는 우리나라 전자상가에 와서 칩을 사갈 정도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조그만한 회사를 시작했다가 아니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나라 또 언제 저런 회사를 키우나라는 또
궁금증도 생기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마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나올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멀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노트북 사면 이렇게 마크가 달려 있는 회사예요. 옛날부터 보긴 했지만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죠. 그래픽 칩이라는 것이 이용되는 것 화면에서 뭔가를 구현하는 데만 쓰였던 건데 AI와 관련해서 특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해서 대만 출신 CEO가 큰 회사를 읽었다는 점을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장이 좀 작으니까 엔비디아와 같은 정말 거대한 기업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왜 젠슨 왕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 우리나라에 왔는가를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술 잠재력이라든지 미래를 보는 어떤 통찰에 근거한 경영들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 왕 CEO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과 부합되기 때문에 오늘 저러한 자리가 있었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계속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혁신적인 쪽으로의 산업 방향 그것만이 절실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젠슨 왕 엔비디아와 맞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대단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저희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CEO 서밋 특별 강연에 나서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다가 잠시 화면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상황이 변화가 되는 게 있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만 봐도요. 오늘 코스피가 또 상승 마감해서 4,100선을 회복을 했는데 특히 엔비디아와 인공지능 AI 협력 관계를 구축한 삼성전자가 3% 넘게 올라서 10만 7,500원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9%대 급등세를 보여서 29만 원에 맞췄습니다. 어제 그 치맥 회동 그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오늘 다 주식시장에서 한바구음을 좀 지은 것 같아요. 상당한 호재일 수밖에 네. 없죠. 최근에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4천을 돌파하면서 제조업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는데 어제 특히 뭐 젠슨 왕 CEO와의 그 미팅을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들 또 뭐 SK 하이닉스처럼 협력이 예상되는 기업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그 굉장한 활황이 도래했는데요. 네. 저는 이 AI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산업 전반에 어떤 그 새로운 단계, 새로운 차원 이런 게 열리면 그게 또한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당분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제 정책 의지나 목표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그동안에 몰려있던 그 유동성을 머니무브라 그러죠.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예. 자본시장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도 선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주식시장의 이런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코스피가 4,000선을 이제 돌파한 가운데 이런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일단은 오늘 주가로도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는 앞으로도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대표적인 코스피의 대장주가 갑자기 저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호재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알면 알수록 엄청난 회사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시총이 한 7,000조가 돼요. 우리 코스피 회사 다 합쳐도 시총이 한 2,6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규모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 회사와 이런 정도의 CEO가 직접 와서 상대 회사 CEO들과 치맥 회동을 할 정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적어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또 거기에 따른 실적, 이미 삼성전자 또는 SK 하이닉스와 같은 회사의 실적은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도 훨씬 많을 텐데 그렇다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몇몇 대형주만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들도 평가를 잘 받아서 이 시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적 기반 경영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점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AI 하면 이제 챗 GPT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AI가 침투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로봇과도 함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AI를 우리나라에서 접목했을 때 일반적인 다른 분야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널리 펴트기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정부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나온 게 이제 소버런 AI 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뭐 챗 GPT로 대표되는 그런 어쨌든 그 이미 선제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그 생성형 AI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 소버런 AI 개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자체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면 이제 불가피한 길이다.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단 그 챗GPT와 같은 그런 생성형 AI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디까지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 그리고 우리 경제나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지금 사실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로봇 기술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이제 뭐 젠슨왕 CEO가 방한해서 로보틱스 관련된 협력도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로봇 기술이 만났을 때 그 가능성, 잠재력, 또 그게 산업적 뭐 영향력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한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쨌든 새로운 기술 경쟁의 시대에 들어섰고 그 새로운 기술 경쟁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산업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갑작스럽게 변하는 산업 혁명의 시기가 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즉 마차를 모시던 분이 자동차가 나올 때 이거 우리의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가나라는 고민을 한 것처럼 AI가 우리 일을 다 대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특정한 부분은 당연히 AI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굉장히 처음 들 수 있는 생각인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AI 때문에 새로 발굴되는 분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근로에 들이는 노력을 조금 줄이더라도 같은 또는 더 이상의 산출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여기서 AI 관련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응용이 될지에 대해서 저도 뭐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차에 현대차에 AI를 공급해서 각종 소프트웨어와 결합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자율주행 관련한 기술이 대폭 확산된다거나 로보틱스 관련한 산업에 AI가 그 투입이 돼서 뭔가 우리가 실제적인 물리적인 작업을 하는 데서 도움을 준다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겠는데 그 이상 어디까지 발전될지 정말 저도 모를 정도로 AI만 생각을 하면 앞으로 벌어질 세상에 대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기대 섞인 그런 전망을 전제하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시겠지만 네. 걱정보다 훨씬 좋은 일들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렇게 없어지는 직업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마련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산업 전환 전반에 관한 국가적 계획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적인 이제 산업 전환 계획뿐만이 아니고 교육이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이전 시대와 인터넷 이후 시대는 정말 상전벽해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AI 시대는 AI 이전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시대가 열릴 거고 전 국민이 사실은 거기에 적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까요? 그런 디지털 교육의 핵심이 과거에 뭐 인터넷 혹은 그와 관련된 미디어 이런 거 관련된 교육이었다면 이제 AI 교육이 될 수밖에 없고 한참 이제 초등학생 시절부터 무슨 코딩 방법을 가리킨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시대를 확 건너뛰는 겁니다. AI 시대로 간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이게 소버런 AI나 국가적인 어떤 AI 산업 기술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그런 일자리 전환 또 국민 전체가 해당하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로서의 AI 교육 여기에 대한 투자나 계획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장의 모습 보이고 있는데 화면에
무엇인가 현장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진 게 보이죠. 네. 과거의 이제 제조업의 모습부터 발달되는 이제 혁명의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첫 번째 특별 연사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즉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기술 혁신을 어떻게 가속화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비전까지도 아마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아까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등등등의 모습이 보이고 스타크래프트의 네. 모습까지 보이는 걸 보니까 아마 이때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 누구와도 함께 한 공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또 하나의 혁신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현장에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이 저 스타크래프트 돌리는 그래픽 카드, 그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최초에 이제 엔비디아는 그 비디오 게임의 그래픽 카드를 납품하던 그런 작은 회사였는데, 예, 오늘날 이제 이 AI 문명을 주도하는 그런 어떤 세계 최대의 기업,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했고요. 젠슨 황 CEO도 어쨌든 비디오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생산과 공급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술 혁신에 진화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첨단 기업으로 발전시킨 걸로 봤을 때 대단한 안목을 가진 그런 경영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기술이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진화돼서 산업과 또 생활, 더 나가서 뭐 거창하게는 문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는 뭐 거의 상상력의 네.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CEO 서밋 특별 강연의 예고 영상을 지금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방탄소년단 RM도 이 CEO 서밋에서 연설을 했었는데, 이 젠슨 황 CEO가 이 CEO 서밋의 마지막 연사로 나서서 대메일을 또 장식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이 연설 순서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물론 뭐 처음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CEO를 맡고 있는 젠슨 황, 이분의 영향력은 뭐 세계 최고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저 소개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네. 역시 우리나라는 가장 최첨단 기술에 의거한 기업 생태계에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자원이 적다, 인구는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정치적인 문제 빼고요, 산업이라든지 사회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압축 성장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왔던 그 결과에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들이 많이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AI 혁명에 맞춘 산업 생태계 재편,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연단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들어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예. 네, 여기서 이제 두 분은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또 젠슨 황 CEO와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